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도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,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나, 다우지수와 S&P 500,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저항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다우지수도 21선의 좀 저항을 기록하고 있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고,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21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반등이 좀 나온다거나 뭐 그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5월 2일 새벽이죠.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 장 시작을 할 때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이 FOMC에서는 뭐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파월에 대한 인터뷰,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붙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4월 24일 수요일 날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은 바로 좀 밀렸어요. 최근 들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,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여기서 한번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나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, 한국의 좀 밸류는 쌉니다. 현재 PBR 0.97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,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도 좋을 것 같아요. 거기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5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좀 발표가 있죠.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쪽이 어떻게 해주느냐, 매수를 해주느냐,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의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, 매도가 좀 4월 중순, 4월 초에 매도가 나왔었죠.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현물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매도와 매수가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일단 올해 들어서 19원, 19조 정도를 좀 매수를 했었죠. 그러다가 17조대로 좀 들어섰어요. 17조대 후반으로 좀 들어섰는데,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양호한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,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면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번 주도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해서 2680에서 2700포인트대까지 주초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FOMC의 눈치 보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오늘 월요일이죠.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위클리 만기가 좀 있죠.
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수에 있어서의 큰 폭의 좀 상승보다는 종목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TSE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Y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결국은 지금 보게 된다라면 삼성 계열 쪽에 있어서의 협력사들 요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유리 기판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일단 순환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다라는 거. 근데 다만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는 상용화가 되는 부분들이 26년도, 삼성 기준으로는 26년도를 좀 보고 있어요. SKC 쪽 같은 경우는 앱솔릭스를 좀 보게 되면 25년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아무래도 이 SKC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이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해서, 일단은 종목을 조금 골라놓고 난 이후에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제가 몇몇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었는데, 삼성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막 시장에서 분주하게 막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일단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,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에 대한 협력사들, 요런 쪽이 일단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요. 결국은 관심 섹터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, 에서 좀 고르라고 한다라면 뭐 삼성에 있어서의 벤더,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, 뭐 유리기판 쪽을 좀 본다든가,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밸류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금융 쪽이죠. 금융 쪽인데 저는 금융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자동차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 보면 뭐 현대차와 기아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최근에 이 미국 쪽의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그 포드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GM 쪽이나 이런 부분들 제너럴 모터스를 좀 보게 되면 GM이죠.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테슬라를 좀 많이 보죠.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수요가 GM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GM의 주가도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뭐 기아라든가 뭐 현대차 뭐 이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다. 다만 이제 완성차 쪽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괜찮죠.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신, 뭐 SL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. 부품주들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뭐 자동차 쪽에 완성차 플러스 부품까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 가지를 더 놓고 보게 된다라면 자율주행 요 부분들에 있어서의 특화된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
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뭐 로봇 회사, 뭐 또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의 테마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도 여전히 좀 관중에 좀 포함을 해놓고 봐야 된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외에 좀 보게 되면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뭐 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방산 쪽이라든가 뭐 혹은 전력 쪽이라든가 뭐 전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좀 실적은 좀 괜찮죠? 사실 방산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. 전력이나 전력 설비 이런 쪽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변압기 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올랐죠. 뭐 HD 현대일렉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주들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뭐 삼화전기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저희가 이 부분들도 사실 매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가 수익이 좀 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 부분이 올라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까지도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물론 이들은 후발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 쪽에 있어서의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이라든가 전선 이런 쪽에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러면 뭐 최근 들어서 LS라든가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. 그러면 LS 머티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뭐 LS 머티리얼이라든가 LS 에코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순환매는 좀 한 번씩은 나와줄 수가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지수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FOMC가 좀 걸려요. FOMC 물가 지표도 좀 올라가고 경제 지표 자체가 물가 관련 종목 지표들이 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뭐 반도체 쪽, 2차 전지,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계속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. 그중에 아까 포드 GM 쪽에 있어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. GM 쪽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GM 쪽에 공급을 해주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기업들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기업들, 뭐, 현대라든가,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, 이런 분들이 신재생 쪽에 관심이 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모아갈 만한 그런 자리대에 오지 않았나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. 대부분 다 수익 번역이고 뭐 하실 부분들인데 요날 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란 전략은 좀 여전히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좀 챙겨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삼성전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기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죠. 단기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여기서 많이 밀려 내려온다?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
그렇기 때문에 뭐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단 매수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,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일단 FOMC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자. 뭐 느긋하게 보고 빠져 내려왔을 때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.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종목군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의 방향성을 좀 보세요. 21선의 방향성을 좀 보고, 지금 보게 되면 우하향을 하고 있을 때는 지수가 강하게 가지는 못하죠. 그렇죠?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방향성이 돌아섰을 때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방향성이 좀 돌아선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거,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4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 5월 달에도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